안녕하세요. 노란용입니다. 제 주위에서 이제 제 나이 때쯤이나 선후배들이 아니면 이제 기농을 교육 다니거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농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 준비하는 것들, 제일 우선 먼저 준비할 것들, 그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족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 그리고 가족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부부간에 오셨다면은 괜찮은데, 부부가 아닌 이제 자녀,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자녀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 나이가 있다면은 좀 시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그 사이가 걸리면 저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 주위에서도 그러고 주위에서 실제 경험자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들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왔던 애들이 좀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가 사춘기의 최고 절정입니다. 오지겠으면 중이병, 무서운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최고의 절정인 시기에 주위 환경이 바뀌어버리거나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바뀌어버리고 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 나이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그래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막 올라갈 때 가면 되지 않냐. 차이가 없어요. 시골은 초등학교가 많이 없고 반수도 적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대로 한 반으로 올라가거나 반이 있더라도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 학년의 인원 친구들을 다 알아요, 서로. 그리고 시골은 이제 부모님도 서로 연결고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학교더라도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도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로 올라가도 어느 정도의 인원수는 서로 아는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 바로 들어간 애들은 아예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으로 아예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될 수 있으면 귀농을 떠나서라도 그 나이 때는 저는 안 움직였으면 좋다는 추천을 하고요. 이제 그런 가족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귀농 교육을 받는 거. 귀농 교육도 가능하면 부부간에 같이 받는 걸 좋고, 부부간에 같이 받을 수 없다면은 한 분만 받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 교육을 받을 때 내가 귀농지가 정해져 있다. 내가 장성이면 장성으로 이미 귀농지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쪽에 땅이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쪽 지역 가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쪽 지역 가서 교육을 받으면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난 여기서 살 거니까 귀농 교육을 여기서 받으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공유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미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인맥 형성에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환경 조건에 맞는 작물들을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가서 교육을 받으면 농사를 지었을 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서 받으시고, 만약 그 지역 가서 못 받으실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근교에서라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농사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농사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진짜 저는 추천한다면 조그만한 텃밭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좀 퇴사하고 쉬는 동안에 그 농업 일을 좀 해보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작물의 농가에 가서 그 일당을 받고 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그냥 말로만 들어갖고는 이론은 한계가 있거든요. 실습으로 실제로 통해서 이제 일당을 받고 일하시면 큰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문의할 것들도 있으면 많이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인턴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업도 인턴제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 그 작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시는, 아니면 내가 시골에 가서 내가 뭔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내가 기존까지 해왔던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내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본판장에다 그냥 납품만 하면 됐지만, 아니면 뭐 중개인이라든지 유통업체에 납품만 하면 됐지만, 요즘에는 농가가 직접 판매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공판장이 납품을 안 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생으로만 팔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접목해서 먹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조리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 시간 안에 좀 준비를 해주시는 거, 아니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내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잘 연구를 해보시면 그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계를 잘 다루면 농기계라든지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농민 중에, 그분은 원래 뭐 목공예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목공예를 하셨는데 나뭇가지를 갖다가 나무 과수를 하시면서 나무를 버리는 부분을 그 공예를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해왔던 일을 접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전산과 출신인데, 이제 전산과 출신이 농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전산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웹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SNS 마케팅이나 쇼핑몰 쪽으로 많이 접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갖고 그걸로 인해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수입도 쏠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농기구를 용접해 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신다던가, 기계 수리 같은 걸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농기계를 수리해 가지고 아니면 개조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저는 외삼촌이 이제 기농 얘기를 하셔서, 외삼촌이 공업사를 하셨거든요. 차라리 농기계 수리점을 하셔라, 그렇게 추천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일이 농업하고 전혀 접목이 없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내 농산물을 통해서 요리를 하는 거는 뭐 이런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에 대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농업이 접목이 참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농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그 수익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귀농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 실패 없는 귀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